열악한 보급 피해. 하지만 사바사바로 피해를 보는 건 대다수의 군인 장병들이었다. 박정희 정권 때 정보부장을 지냈던 김영국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군 장성들이 사병들의 부식비를 떼어 사적으로 유용했고, 군조물자로 들어오는 목재를 빼돌려서 아방궁 같은 개인 저택을 짓는 데 바빴다. 때문에 사병들은 열악한 식사를 하고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해야만 했다. 당시 국방부 감사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다. 군부대로 감사를 나갔는데 사병들의 머리가 죄다 빠져 있었다. 이건 뭐 소림사도 아니고? 희안에서 물어봤더니 병사들도 그 원인을 잘 모른다고 했다.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조악한 비누가 그 원인이었다. 사람이 써서는 도저히 안 될 저급한 물건으로 비누를 만들어 공급했던 것이다. 물론 군부대는 제값을 치렀지만 악질 조달업자의 사바사바 때문에 엄한 사병들의 머리카락만 고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반 사병보다 피해가 컸던 건 가장 말단의 훈련병들이었다. 9만 명이 사망한 국군 방위군 사건의 피해자들도 따지고 보면 소집된 훈련병들이 열악한 보급으로 말미암아 희생된 것이었다. 하지만 전쟁 이후에도 횡령과 착복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소에서는 여전히 많은 훈련병들이 열악한 보급으로 죽어나가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의 훈련소는 유난히 악명이 높았음. 55년 가을 훈련소 참모장으로 부임한 최명신의 회고다. 훈련병들이 입고 있는 군복은 누더기라 표현해도 좋을 정도였다. 더 한심스러운 건 백 있는 사람들의 자재들은 서류만 와있고 사람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훈련병이 들어왔다 나가는 수용연대에서의 부정이 심했는데 훈련소를 퇴소하고 전방으로 가는 열차에 타는 훈련병들의 사진이다. 이곳에서는 훈련병의 새 보급품이 기관병들에 의해서 강제로 낡은 것과 바꿔치기 당했고, 기관병들이 훈련병의 돈을 갈취하고 병과 배치까지 돈을 받고 바꿔치기 하고 있었다. 심지어 부대에서 운영하는 빵집의 매상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훈련병들에게 밥을 적게 주기도 했었다. 원면 부정사건. 그래도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횡령이었다. 사바사바를 하더라도 이보다 클 수는 없었다. 더욱이 이런 부정부패는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에 의해 조장되고 보호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과도 같았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1. 원면 부정사건. 원면 부정사건은 56년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 55년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군 장병들의 월동용 이불과 방한복 제작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약 50만 달러어치의 원면이 육군으로 들어왔지만 실제로 0.3%만 군수물재로 사용했을 뿐 안 와 춥다는. 나머지는 중간에 모두 빼돌린 후 시장에 내다 팔아서 국방부는 수십억 환의 이득을 착복하게 되었고, 이 돈은 고스란히 자유당의 이기붕에게 헌납되게 된다. 수고했어요. 하지만 본 사건이 국회를 통해 보고된 바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하게 되지만 막대한 돈의 행방과 사건의 몸통이 밝혀지지 못한 채 겨우 국방부 장관이 사임하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고 말았다. 진실은 차마 알릴 수가 없었다는. 2. 생고무 사건. 이기붕은 육군 참모총장에게 정치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유당에서 확보한 18억 원 상당의 생고무를 매입해달라고 육군에 요청했다.
육군이 이번에 생고무 좀 사가세요. 이걸로 군인들 우비 좀 만들어주고. 죄송합니다. 지금 우비는 충분히 지원받고 있어서. 만약 다시 우비를 만든다면 앞으로 원조에 차질이 생겨서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하하, 이거 참나. 그렇게 육군에서 퇴짜를 놓자 소식을 들은 이승만은 크게 격노했다. 군에서 당을 위해 그 정도도 지원할 수 없는 것인가? 하지만 이런 일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비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군의 대공정보비는 아예 자유당 의원의 접대비로 소진되었고 군납 이권 또한 자유당 의원들이 독점하고 있었다.